재능론에 빠지면 망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이다? 지금 현재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 노력을 뒤지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이 뭔지 발견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뼈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 있는 남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부법 31강 재능만으로는 죽도밥도 안 된다. 예, 일단 오늘 확실하게 제가 죽도밥도 안 되면 죽도밥도 안 된다. 그럼 뭐 뻥튀기? 뻥튀기? 그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뭐 재능이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중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 공부 우리 그때 신 박사님이 그 조사했을 때에도 우리 인생 공부라고 페이스북 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서도 예 미묘하게나마 노력이 더 중요하다. 무언가 성취함이 있어서 라고 사람이 설문조사 했는데 아시다시피 설문조사는 또 약점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자기가 말할 때랑 실제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건 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옳다고 느껴져서 하는 거지 본인 마음이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노력보다 그러니까 그 재능보다 노력을 중요시 여기는가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실험들은 사람들이 재능 편애론에 빠졌다는 것이 증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분야에 어느 정도 올랐던 전문가조차 본인이 되게 열심히 노력했었는데 불구하고 본인조차 그걸 빠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실험이 피아니스트를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건데 그 한 사람은 이 피아니스트 설명을 할 때 뭔가 선천적 재능으로 승승장구한 그런 이미지를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이쪽 뭐랄까 한 사람은 완전 노력으로 해서 그냥 평가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전문가들이 어떤다? 재능 편애에 빠져서 뭔가 승승장구한 일을 하는데 그 음악을 블라인드로 테스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야, 구분을 못합니다. 못합니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제안서를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엘리트 코스 밟아서 비즈니스의 선천적 재능을 타고난 것처럼 설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뭣도 없지만 그 노력으로 이렇게 읽어놨다 했을 경우에 거의 체계적으로 이 재능이 있는 사람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빼고 다른 포트를 보여주면 전혀 그게 관계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명문대 가는 게 인생에서 유리한 게 좀 있죠, 솔직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바이어스 편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실력이 만천에 들어가는 데에서는 이제 실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는 우리가 고용을 하는 입장에서 나오면 속칭 뽀록 나잖아.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죠. 그렇지. 그렇게 투자하면 이제 투자금 다 날리는 거죠. 그렇지. 진짜. 예. 그렇지.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결과들이 우리는 겉으로는 설문조사할 때는 노력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능 그리고 우리 저번에 그 연구 논문처럼 내심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 기사가 노력이 필요 없대. 다행이네 하고 막 이제 적는 거죠. 재능이 역시 중요하고 이렇게 편하고.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재능 편견에 빠지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능만큼 사람이 참 회피하기 편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보거나 누가 잘하면은 저 사람 재능 있네 얘기하면 끝이잖아.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과정 같은 경우는 다 생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났다는데.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를 못하게 되면 그 분야를 벗어나는 것도 너무나 쉽고. 원래 그런 거야 원래. 흡사 그거지. 야 얘는 무슨 성격이야? MBTI 뭐야? 심지어 이제 A형이야. 그럼 끝나는 거야 그냥. 진짜 제일 듣기 싫어.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을 한 현상을 너무나 쉽게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자라나는 어린이 꿈나무였다면 그 꿈나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재능론에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재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이 나중에 정말로 대가가 됐을 때 혹은 전문가가 됐을 때 꼽힐 수 있는 재능이냐를 미리 알 수 있냐예요. 그걸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뭔가를 좀 빨리 하면 빨리 하면 그것이 재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죠. 앞부분에 빨리 했다고 나중에 빨리 한다? 그게 전혀 맥락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누나도 이제 미대를 나왔는데 네. 그래서 예체능 간 친구들이 힘든 친구가 되게 많아요. 다 막 재능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예체능 분야, 그렇죠. 미술, 음악 이쪽 부분은. 그래서 그 친구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지만 이게 재능이 왜 그 노력이 받쳐줘야 되고 의식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 딴 애들보다 잘했거든. 근데 그게 막상 해보니까 아닌 거야. 진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은 진짜 7천 몇 시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뭐냐면 자기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 뭐냐면 뭔가 빨리 한다는 얘기는 노력에 비해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거거든요. 노력 대비 퍼포먼스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때 그렇게 되지만 이 급속 올라가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재능만 믿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죠. 자기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노력하지 못하는 것도 모르고. 근데 확실히 재능은 있다니까요. 최고 수준에서 그 최고의 맥락 속에서 발현되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추어 때하고 프로 때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주 얘기하는 프로게이머 같은 경우는 아마추어 때는 그냥 게임을 하면 되는데 그때 아마추어 때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순수한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팀 단위로 연구를 하지 않고 기술사 생활도 안 합니다. 근데 프로를 잘하려면 일단은 프로 게이머가 되려면 기술사 생활을 적응을 잘해야 돼요. 팀 간의 그 관계도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만 서로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초단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거 엄청 재미없습니다. 근데 그 단계 가면 그거를 잘하고 재밌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환이 왜 대단하냐? 그 프로게이머, 그 우리나라의 게이머라는 거를 전문 직업으로 거의 만든 대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프로처럼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맵이 나오면 분석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드랍십으로 유닛을 떨어뜨리는데 떨어질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일이 맵을 다 해봅니다. 근데 얘는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재능은 아마추어까지 그냥 놀라웠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프로 단계 올라가서는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역을 싫어한다? 그러면은 최고 수준에서 빛을 못 발휘할 확률이 높은 거죠. 이거를 미리 알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등등등등. 재능론의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잘한 것이 나중에 잘한다는 아무런 보장을 못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바둑 얘기하고 있죠. 바둑에서 IQ가 높은 아이들이 처음에 바둑을 잘 두지만 나중에 프로 단계 가서는 IQ와 그 프로 바둑 실력 간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아예. 근데 그런 학원 많잖아요. 바둑 두면 IQ 높아진다. 아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건 또 나중인데 우리가 이 지적 능력은 어플리케이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그것만 그렇지 그것만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퍼즐을 한다고 뇌가 전반적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퍼즐을 잘하는 사람이 그렇지 퍼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미리 예측이 안 돼요. 게다가 우리가 과학 분야도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에서는 정말 나중에 좋은 논문을 쓰고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려면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 무슨 경시대에서 뭐 수학 잘하고 경시대에서 잘하면 무조건 과학자 대성할 것처럼 얘기를 해. 근데 막상 올라가면 어떻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실험을 하는 거는 학교 때 잘 측정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시험 보는 거나 이런 뭐랄까 경시대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실험 경시대회 있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걸로 실험 능력을 평가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아예 없죠. 예. 그건 불가능하죠. 실험은 뭐 제가 볼 때 거의 사실상 인내심과의 싸움이기 그래서 때문에 과학자에서 뭐 이런 과학자도 있지만 특별히 실험 과학자가 되면 실험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초창기 때 평가가 힘들고 심지어 어렸을 때 과학 잘한다는 그 아이들과 이 싱크로 매치도 잘 안 돼. 그렇죠? 비즈니스는 더 심하죠. 비즈니스도 진짜 실험이 중요한데 이거를 미리 뭐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되게 복잡하고. 게다가 그 과학자 같은 경우는 늘 말씀드렸죠. IQ가 110 이상이면은 IQ와 이 과학자의 업적과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학교에서 IQ 110하고 140하고는요 점수가 달라요.
왜냐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험은 인지능력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IQ 시험하고 매우 비슷한 거를 평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IQ 높은 애가 시험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IQ의 이 높낮이는 나중에 과학자 상관이 없다니까요. 110만 넘으면 실제로 110은 넘어야 과학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춘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IQ도 변하기 때문에 제 생각은 박사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110이 안 되기 힘들 것 같아. 그 박사는 뭐 이론하는 사람은 뭐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실험하는 사람보다 적으니까 근데 그 실험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뭐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좀 큰 연구 같은 거 하면 결국에 해외에서 하는 건데 뭐 국내에서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해외 가면은 다른 인종이랑 다른 언어 그리고 그 친구들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도 많고 소프트 스킬이 엄청 중요하네요. 그럼요. 예를 들면 우리 그 뭐 교수님 친구분 중에 뭐 전국 수석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그분도 이제 박사 하면서 그분이 재수 더럽게 없었던 게 그 인종차별이 되게 심한 유대인이 자기 사수였던 거예요. 되게 인종차별이 심한. 그래서 막 장비를 못 쓰게 했대요. 그래서 그쪽으로 되게 대성하지 못하셨어요, 결국에는요. 뭐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딱 말씀한 거예요. 그 IQ로 따지면 제일 높고 수능 뭐 1등이고 막 그랬으니까 뭐 거의 뭐 원탑인데 그 우리 교수님도 그래 자기는 그 사람보다는 IQ는 낮은 것 같고 뭐 머리는 좋진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은 결국 교수가 못 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실라 그러셨었는데 근데 저희 지도 교수님은 뭐 40 전에 뭐 이미 테뉴어 받으셔갖고 왜냐면 저희 교수님이 소프트 스킬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 뭐지 저도 제가 과학 팟캐스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노벨상 특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노벨상 받은 사람들 쭉쭉 설명을 해주는데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은 다 교수님이고 박사님이니까 비슷하게 하시면서 정말 거기 연구원들 노력 많이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노벨상은 어떻게 팀을 꾸리냐에 따라서 거의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혼자 원맨쇼를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은 그 교수님이 어떻게 그 팀을 꾸려서 어떻게 뭐 연구의 어떤 방향성과 이런 것도 해 나가냐 중요하고 또 운이 좋게 정말 뛰어난 대학원생이나 뛰어난 박사가 팀에 들어오게 되면 성과가 확 올라가고. 같이 받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에 제자랑 선생님이랑.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말씀드리니까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겠던 것처럼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얘기해서 우리 리더십 좋다고 얘 과학자로 노벨상 받겠네 한 사람 있습니까? 부모들 중에? 없잖아. 나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거든. 애가 리더십 좋은데 얘는 뭐 정치가가 되지 이런 얘기 해야지. 얘는 과학자로 대성하겠네? 근데 대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리더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되게 이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 핵심이 뭐냐?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재능이 나중에 대가가 돼서 꽃이 필지 안 필지를 알지 못한다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 노력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되면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법을 노력하게 되면 프로 전문가에 간다니까요. 근데 그 이상은 운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이 공평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노력을 뒤지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재능이 뭔지 발견하기 위함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예. 그리고 재능이 없진 않으니까. 그렇죠. 또 재능에 대해서 연구를 여러 가지 해보면 재능은 고정되지 않다고 나온 연구 되게 많습니다. 만들어진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저는 살면서 어떤 노력을 했냐. 저는 제 재능은 비즈니스에 특화돼 있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되게 동물적으로 되게 특화돼 있어요. 비즈니스에. 근데 뭐 비즈니스라는 걸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팀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얼마나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저는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감적으로 사람들은 편견이 엄청 심하구나. 그러니까 아까 어때요? 비즈니스도 웃긴 게 뭐냐면은 진짜 그 실력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즈니스에 탁월하다. 그럼 투자를 더 많이 해주고 더 뭐 좋은 혜택을 입고 얘 뭐 어디 대학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그러면 뭔가 똑똑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왜? 그게 거기 나온 거랑 비즈니스랑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 내가 부족한 면이 많기 때문에 공학 박사를 받아야겠다. 왜? 내가 공학 박사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돼.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진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뼈독자 정도 돼야 이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이상한 바이어스에 지금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봐보세요. 나는 옛날부터 좀 그게 궁금한 게 그게 있었어요. 부자들은 공부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돈도 더 많고, 더 열심히 사는데 왜 계속 부자가 그 한 번 그 대가 뭐 만들어졌으면 그 계속 가야 될 텐데 제가 볼 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모든 방면에서 유리하잖아요. 더 건강하고 더 뭐 이렇게 병이 걸려도 치료도 빨리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왜 진짜 이게 왜 이게 계속 고정되지 않을까? 계속 바뀌거든요. 심지어 기업도 계속 바뀌고. 왜? 이런 엄청난 잘못된 편견들로 계속 운도 크고 일단은 운이라는 거는 뭐가 어떻게 나서 뒤집어 볼지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갖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옳다쿠나고 믿고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뭐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바뀔 수밖에 없겠구나. 왜? 되게 당연하게 설문조사해 보면은 막 그런다니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얘는 천재다. 얘는 노력파다. 똑같은 연주를 해서 들려주면은 똑같은 사람 연주인데도 재능인 사람이 더 훨씬 잘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니까요. 근데 블라인드 해보면 네. 맞추지 못해. 네, 그러니까 웃긴 거라니까요. 블라인드라면 재능을 못 맞춰. 재능이 있다 그러면 재능 있다고 재능 있는 아는데 블라인드를 하면 그 연주 속에 묻힌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편견들이 있는데 이 재능에 대한 편견만 없어져도 여러분 인생에서 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에서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베팅도 해야 되고 뭐 고용도 해야 되고 수많은 결정을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잘못된 결정을 벌써 하나 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편견의 종말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 우리가 재능을 퍼포먼스를 보고 하는데 퍼포먼스 맥락적으로 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특정 맥락이 잘하는데 어떤 특정 맥락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을 딱 보고 얘는 재능이 이때 없네 해가지고 얘가 하는 걸 모두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공부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면 뭐 사업도 잘할 것 같고 뭐 과학 뭐 실험도 잘할 것 같고 뭐 잘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공부 잘하면 창의적일 것 같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이 낮습니다. 그래서 맥락 다 달라질 수 있는 거.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특정 분야에서 못했다 하더라도 얘가 맥락만 바뀌고 상황만 바뀌면 뭔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능론에 빠지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늘 다시 말씀드린 재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능을 얘기할 때 필요한 게 뭐죠? 그냥 초보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 이상의 단계 때 재능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전문가가 예측할 수 있다는 사람조차도 예측을 못해요. 판판이 틀려요. 심지어 이 사람이 그 수준에 왔을 때에도 그 시대와 맥락이 달라지면 퍼포먼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는 얘가 그런 시대 상황에서 맞았는데 10년 지나서 그 상황이 아니야. 그 사이에 뭐 인공지능이 나오거나 원래 중요했던 재능이 다 아웃소싱 줘버렸어. 똑같은 직업군인데. 그럼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맞죠? 이러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이다? 지금 현재 노력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걸로 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도 내가 뭐 재능이 왜 타고났어? 그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니까요. 항상 우리가 문제를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부터 분리해서 사고해야 되는데 그래 만약에 재능 뭐 100번 양보해서 재능이 전부라고 쳐. 그럼 어쩔 건데요? 그럼 뭐 끝난 건데 뭐 이미. 그러니까 그것도 아닐 뿐더러 예? 재능이 어느 정도 당연히 기여를 하지만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프로에서도 드래프트 하는데 그 사람들 요즘에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근데 잘못된 드래프트가 너무 많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프로에서 성공할 케이스를 미리 예측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애기도 아니야. 이미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능력 보였어. 근데 드래프트를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 선발하면은. 이 사람은 전문가인데 불구하고 실제 프로파일 했을 때 어떻게 퍼포먼스 내는 거에 대해서도 부족한 게 많은 거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재능을 우리 일반인이 논하는 자체가 재능으로 얘가 재능이 있다 없다 말하는 자체가 교만인 거죠. 네, 오늘 저는 확실히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이 재능 편향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같이 좀 똘똘한 건 그걸 얼마나 그런 걸 잘 활용을 하는지. 예?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재능 그 편애론이 후광 효과랑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기본 후광이 그러니까 재능 있는 후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된 편견을 그게 아니라 설문조사 해보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뼈덕자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 진짜 재능 편향에서 빠져나오셔서 진짜 노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를 떠나서 누군가를 고용하고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누군가랑 팀워크를 할 때 얘가 이 진짜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그런 친구들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성장하는 아이인지. 네, 여러분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책 이거 쓸 때는 이렇게 개인에 집중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 비즈니스 하러 가니까 그런 편향에 나도, 왜냐면 저도 그렇게 빠질 거거든요. 쟤는 진짜 타고난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되게 힘들어 벗어나기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생각해보면 그런 말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앞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저도 다짐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연 때는 더 알차고 꽉 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